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은 돈 봉투로 싸움을 걸고 송영길은 태블릿 PC로 방어한다. 둘 다 감옥에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문회에 질의자로 나온 의원들의 수준이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모두 발언해서 국민이 사법부의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리며 보면 재판 지원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조희대는 재판 지원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신문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대법원, 국회, 또 이 언론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가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찬성 기류가 강한 상황이라 국회 인준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법조계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으며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 다시요.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사기예요.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법원 내 판사들 전부 다 사기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다 속고 있어. 국민들도 다 그 사기에 속고 있어요. 뭐냐? 사법부 독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법부 독립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입법부 독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행정부 독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행정부가 독립되면 큰일 나죠. 독재예요. 행정부 독립이라는 얘기도 없고 입법부 독립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물론 헌법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이 판사들이 재판을 엉터리로 해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콘크리트 방어막 뒤에 도망가요. 사기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자 중에 아무도 저와 같은 주장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재판을 엉터리로 해. 그래놓고 어떡한다? 사법부 독립이래. 헌법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어제 조희대 씨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법관이나 검사 탄핵에 대한 질의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논의는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법부 독립은 없다니까요. 헌법에 사법부 독립 없어요. 법관의 독립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조희대 거짓말한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은 대법원장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장도 거짓말을 해요.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에 임명된 헌법재판소장도 뭐라고 그런다? 사법부 독립에 영향이 없게 하겠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대법원장, 후보자, 헌법재판소장, 각급 법원의 판사들, 국회의원들, 언론들 다 통째로 거짓말입니다. 헌법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를 써요? 여기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피해 연구소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대법원 재판피해소 연구소 입장문입니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 개인의 재판 독립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법부 독립이라는 규정은 헌법에 없습니다. 헌법에 없는 용어를 갖다 쓰는 겁니다. 행정부 독립, 입법부 독립 이거 없어요, 헌법에. 마찬가지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재판은 그 재판하는 법관이 전적으로 주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법부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헌법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법관이 위법의 재판을 하고서 헌법에도 없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를 대고 법관 자신이 무한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주심 대법관을 기재하는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주심 재판관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법관이 헌법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꼼수입니다. 무려 근 30년 동안이나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상고 이후 불기재, 무선고 상고 기각 판결이라는 무제한적 재판 권력 남용이 합헌이라고 거짓말을 하여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근 30년 동안이나 헌법 위반이 사법 카르텔을 만들어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유린하고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반헌법적 재판 권력을 농단해 왔습니다. 이것이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행정부 독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입법부 독립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왜 법관이 법에 없는 용어로 쓰죠? 헌법에 법관이 독립이라고 그랬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법관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재판은 엉터리로 해. 가짜로 하고 재판 안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 그래놓고 사법부 독립이래. 아주 파렴치하고 도덕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들이 법관들입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관들의 꼬라지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놓고 비난이 들어오면 사법부 독립에 저해가 된대요. 자기가 재판 잘못해놓고 사법부 독립에 방해가 된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청와대 독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용사들이 있어갔습니다. 청와대가 독립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없어요. 왜 법에 없는 용어로 쓰냐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이 지연된다. 그거 빨리 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다. 법관들 증언돼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전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기 일 안 하고 질질 끄면 어떻게 돼? 해고예요, 해고. 법관의 임기는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그 사람이 재판을 잘해낸가, 게으름을 피지 않았는가를 살펴서 10년 뒤에는 해고한다는 겁니다. 해고가 전제, 10년 뒤에 해고가 전제지 10년 뒤에 재임용이 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뒤에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대부분 다 잘라야 돼요. 이 엿장수들은 다 잘라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엿장수라는 직업을 비하해서 죄송한데 엿장수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라야 돼요. 10년 넘으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르는 게 원칙입니다. 자르지 않는 게 비원칙이에요. 10년 되면 무조건 잘라야 돼요. 그 중에 잘하는 사람 일부 재임용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재임용에서 떨어지는 판사 몇 명인 줄 아세요? 없어요. 한 명? 그러니까 재판이 질질 끈다. 자르면 돼요. 저는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에도 일해요. 왜 판사들은 새벽에 일 안 하죠? 밤새 일 안 하죠? 코피 틀리고 코피 흘리면서 일해본 일이 있습니다. 전 카메라 출동할 때 손에 이 팔에 핏줄이 이렇게 쫙 갈라졌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당신 곧 있으면 죽어요. 큰일 납니다. 쉬세요. 쉬지 못했어요.
부장한테 얘기해서 간신히 해서 사흘 정도 휴가 받았고, 왜 이들은 재판 안 해요? 왜 놀아? 잘라야지. 판사도 10년 뒤에 다 자르고 일 잘하는 사람만 몇명 뽑아봐요. 정신 번쩍 차리고 일하지. 자르라니까? 재판 안 해. 그럼 잘라야지. 그래놓고 사법부 독립이래.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희대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판사 중에 훌륭한 사람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법이 없는 용어를 왜 쓰냐고. 사법부가 왜 독립이야? 법관이 독립이지 사법부 독립 없어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된다니까? 이 여장수들 다 잘라야 돼요. 저는 또 법관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 찬성해요. 대법관 숫자 한 300명 늘려요. 찬성합니다. 그런데 왜 반드시 변호사 출신만 판사를 해야죠? 저는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엿장수만 변호사 출신이고, 가운데 있는 엿장수는 각 전문가, 예를 들어 컴퓨터 전문가, 예를 들면 스포츠 전문가, 그런 사람들을 판사로 임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엿장수는 뭐하냐? AI를 쓰면 돼. AI를. 지금 현재 판사들 대부분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부스러운 이글거리는 용어는 쓰지 마세요. 존경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인간들이 우리나라 판사들입니다. 조희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가릴 거, 좌파 우파, 법관 좌파 우파 가릴 거 없어요. 모두가 다 국민을 착취하고 고혈을 짜는 데는 앞장서는 인간들이 전부 우리나라 법관들이에요. 좌우가 없어요. 조희대? 기대하지 마세요. 잘라야 된다니까. 조희대가 법관 임용에 10년인데 대부분 다 자르겠다, 잘하는 사람만 뽑겠다라고 하면 법원이 달라져요. 조희대 기대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저보고 어제 많은 사람이 조희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우파 정부가 후보자 만드는데 그걸 비난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똑같아요. 법관들은 좌파 우파 없어요. 무슨 파냐? 국민 고유를 파는 그런 더러운 파라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잘라보세요, 여러분.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주는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를 좀 꺼려하셨어요. 제가 돈 받고 하는 광고입니다. 지혜롭고 빛나는 애국자 이상로님은 지혜와 성실로 썩은 이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번영과 행복으로 이끌고 온 국민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을 멋진 분입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광고주가 제게 돈을 내고 광고한 거예요. 지혜롭고 빛나는 애국자 이상로님은 지혜와 성실로 썩은 이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번영과 행복을 이끌고 온 국민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을 멋진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썩은 이 나라 중에서 가장 썩은 데가 판사들입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판사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제목이요. 제목이, 제가 지워버렸나요? 자,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다.
송영길이 이제 18일인가요? 검찰 출두를 앞두고 또 태블릿 PC를 가지고 싸우겠다라고 나왔어요. 미디어 워치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송영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에게 태블릿 조작권을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거라는 겁니다. 기사 읽어드립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에 대해서 한 장관에게 정식으로 시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BBS 전영신이 아침 저널에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태블릿 조작 수사 연루 문제를 언급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4일 BBS 전영신이 아침 저널에 출연해 최근에 태블릿 PC 장시호와의 유착관계 문제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정식으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변희재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태블릿 PC 조작 의혹이 조금씩 꼬리를 보이고 있는데 장시호가 미국으로 출국해버렸다. 이 태블릿 PC 조작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하라. 왜 그렇게 피해가는가라고 반문하며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 이게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이게 정말 허위사실이고 왜 그러면 변희재부터 빨리 고소를 하라. 그러면 왜 고소를 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렇게 팩트에 대해서 피해가고 살살 교원 영석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8일이네요. 8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18일이 아니고 8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8일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가 이날 다수 기자들 앞에서 한 장관이 태블릿 조작 수사 관여 문제를 정식으로 시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카드 뉴스도 있어요. 이제 8일날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청 앞에서 들어가는 소환된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내가 태블릿 PC 문제를 정식으로 크게 터뜨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이든 송영길이든 둘 다 감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다시 꺼낼게요, 제가. 제목을 제가 잘못해서 지웠습니다. 자, 다시 꺼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이는 태블릿 PC를 조작한 전 내란범이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했어요. 저는 제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내란범이에요. 송영길이는 돈봉투, 이게 아마 당대표 경선 때일 것 같아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매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일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그리고 금품 수수에 관한 무슨 법률이겠죠. 한동훈은 내란죄입니다. 어떤 죄가 더 커요? 한동훈이 더 큽니다. 내란은 사형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좌파이기 때문에 좌파를 옹호한다. 절만의 말씀. 대한민국에서 이상로가 가장 우파다 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위에 바로 밑입니다. 저는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우파 가장 우측에 있는 사람이 이상로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분명히 따져야 해요. 한동훈은 내란범입니다. 송영길은 공직선거법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을 매수한 공직선거법상 매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조항이. 아니 금품 수수에 관한 조항이 있겠죠. 누가 더 죄가 큰가요? 한동훈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그걸 이용해 먹는 겁니다. 야, 나는 잡범이야. 너는 내란범이야. 우리 싸워보자. 이게 지금 송영길입니다. 이상로의 주장, 둘 다 감옥 가라. 둘 다 감옥 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주장이 틀렸어요? 자, 이런 일이 있어요. 국민의 꿈, 한동훈 국민 응원단이다. 생겼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죠. 그 결과가 어떤가요?
해놓은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문재인이 보호해준 거 이외에 윤석열이 해놓은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건 좀 했네. 해외에 나가서 국익을 뭐 선양했다. 뭐, 그 일은 좀 하셨구만. 한동훈이 내란범이라니까요. 여러분 꿈 깨시고 정신 차리세요. 한동훈이 내란범입니다. 국민이 바보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바보 국민이 바보 정부를 만드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바보 국민이 탓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뉴스 갑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는 전원주택 광고입니다. 지번은 양주시지만 의정부시와 서울 도봉구에 근접해 있습니다. 토지는 130평, 건평은 30평 정도 되고요. 매매가는 한 4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추천을 해드리는 요소가 있는데요. 서울 도봉구 1호선과 7호선 도봉산역에서 20분 거리에 있고요. 잠실역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의정부 신세계 백화점에서 20분 거리에 있고요. 병원, 마트, 외식 생활 인프라가 5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의정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위치하는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완료된 83년표 미군 부대가 10분 내에 위치하는 개발 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 인프라와 자연 전환 생활 동시에 누리고 싶으신 분, 직업 때문에 서울 전급성이 중요한 분, 세팅된 타운하우스가 아닌 직접 인테리어, 정원 관리하며 집을 가꾸고 싶으신 분, 눈치 보지 않고 강아지와 함께 주택에 살고 싶으신 분, 동물병원, 강아지 유치원, 강아지 운동장이 10분 내에 있다는 겁니다. 전원주택 모습을 좀 보여드립니다. 전원주택 정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원주택 내부이고요. 정원주택 좀 근접한 사진입니다. 근접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전원주택에서 바라본 외경입니다. 뭐 논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이 전화번호 010-6355-1485로 전화를 주시면 전원주택에 대해서 뭐 구입에 대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돈을 받고 한 광고입니다. 저희 네일러 미르르당에서 여러 자원봉사자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서 전국에 걸쳐서 지금 더 카르텔 영화를 보십시오라고 하는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5,000개에서 6,000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김포시 사우동이라고 그래요. 김포시 사우동에서 우리가 붙여놓은 현수막을 이렇게 밤에 한 20여 장 정도를 밤에 끊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정당법에 걸립니다. 실형 선고 받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끊어놨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느냐?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이 위험하고 지나가는 행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나는 부정선거 이거 싫어. 그러면 자기 싫으면 돼요.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이거 보세요. 차도로 이렇게 가서 밤에 끊어놓고 도망간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사람 다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 할 짓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할 짓입니까? 의심 가는 인물이 있어요. 제가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저한테 저녁에 전화 와서 빨리 튀어나와서 저보고 그랬어요. 빨리 튀어나와서 저거 거두래요. 빨리 튀어나와서. 그래서 제가 튀어나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빨리 철거하고 자기한테 보고하래요. 제가 그 사람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일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한 장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네요. 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믿지 않는다. 그건 본인의 소신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당한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의 그런 현수막을 밤에 저렇게 끊어서 바람이 부는데 차도로, 인도로 막 휘날리게 만들어서 사람을,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올바른 일일까요? 악마입니다, 악마.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아, 저 사람이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하수인이거나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람이 아니면 저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김포경찰서는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다시 다뤘어요. 아마 오늘 또 저랬을지 몰라요. 김포경찰서는 빨리 수사해야 돼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4.15 부정선거의 실제 실행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에요? 절대로 남의 생명, 남의 안전을 해치는 일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김포경찰서는, 경찰청장은 수사해서 그 범인을 잡아내야 합니다. 아산에서 영화 시사회가 있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 왜 더 카르텔 영화 시사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합니다. 보배로운 교회입니다.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에서 있습니다. 부정선거 척결 시민연대, 아산 바른인권위원회, 우리 아이 지키기 학부모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아산입니다, 여러분. 이 현수막, 이를 붙이는, 이 작업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어요. 저도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현수막을 좀 치워주십시오라고는 민원 전화도 있지만, 저 택시 운전사인데요.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시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서. 그래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대요? 이게 민심입니다, 여러분. 이 더 카르텔 현수막은 아마 4월 10일 내년 저희까지 10만 전 정도가 걸릴 겁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여러분. 택시 운전기사가 그러더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뭐하고 있대요? 이게 민심입니다. 자, 여기서 부정선거에 관한 한민호 씨의 입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한민호 씨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투표를 몇 번이나 하고도 전자투표라고 하는가, 투개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수를 기계로 하는 것 뿐이다. 거기에 무슨 부정의 소지가 있나, 답답한 노릇이다 라고 한민호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 한민호 씨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민호 씨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한민호 씨가 핸드폰을 딱 끊으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중앙일보를 검색하는 거예요. 중앙일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민호 씨, 중앙일보. 재원표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다 라고 중앙일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민경호 의원의 재검표가 있었다. 인천 여수굴. 근데 대법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므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중앙일보 기사를 나한테 읽어주면서 보세요. 부정선거 없잖아요. 라고 하는 그분을 보고 제가 좌절했습니다. 저 이민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한민호 씨. 대한민국에는 한민호 씨처럼 정직한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민호 씨처럼 순진한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좌절했습니다, 제가. 한민호 씨,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법원이 180일 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 선거무효 소송을 왜 3년 반씩이나 질질 끌다가 재판도 안 하고 뭉개버렸을까? 대법관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한민호 씨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왜 대법관은 그렇게 했을까? 그거부터 따져봐요.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왜 대법관들은 그렇게 법을 어기고
증거 보존되는 거 보지도 않고 3년 반이나 질질 끌다가 기각시켜버렸을까? 대법관 공무원이고 한민호 씨도 공무원이었잖아요. 정말이지 이민 가고 싶습니다. 한민호 씨 같은 분도 이렇게 얘기할 땐 정말 이민 가고 싶습니다. 한민호 씨 제발 부탁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세요. 또 제가 좀 안타까운 사람이 광주에 있는 주동식 기자, 그분도 그래요. 주동식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심성이 착한 사람만 사는 거는 아니에요. 악인들 많아요. 저 보이드리 있잖아요, 이거. 예? 인간이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밤에 들어가서 저렇게 끌어서 차도로 이 연수막 끝에는 나무도 붙어 있어요. 이리저리 굴러다니게 만들겠어요, 인간이? 이런 사악한 인간이 대한민국엔 득실득실하다니까요. 한민호 씨 그리고 주동식 씨에게 본인들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만 대한민국에 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이게 기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기자 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있나요? 예, 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거창한데요.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